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할 테러 발언으로 언론인 위협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 이어 동네 병원 의사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조정은 절대 없다며 의료계 집단 행동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전남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2대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선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당선이 사실상 확정돼 종신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숨진 푸틴의 정적 나발리의 지지자들은 투표장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를 두고 도피성 출국이란 비판이 이어졌는데 총선을 앞두고 피로감을 줄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한 위원장은 핵할 테러를 언급해 언론인 위협 논란을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젯밤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란 야권의 비판에 이 대사는 언제든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공수처에서 부르면 그분은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강경하고 분명하게 태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언론인 핵할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총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다수 당선보다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여론의 일관된 데이터를 직시해야 합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며 황 수석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사는 4월 말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조율됐다며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도 동참하는 가운데 오늘 서울대와 연대의대가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합니다. 여기에 동네 병원 의사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는데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 집단 행동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의사들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준법 투쟁입니다. 주 5일 근무를 저희도 했으면 합니다. 준법 투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원이들도 야간 진료나 주말 진료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이보다 앞서 사직하기로 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 총회를 열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 집단 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 4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수요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선거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면 의료계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후보는 당선 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를 맞아 병원을 떠나고 총파업까지 벌어지면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7시 10분쯤 전남 고창 담양고속도로 고창 방면 40km 지점에서 관광버스 2대가 다른 사고로 멈춰있던 승용차와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그의 아들, 사고를 정리하던 SUV 운전자 B씨가 숨졌습니다. 버스 탑승자 등 부상자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서구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정도 걸려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용접 작업 중에 불길이 옮겨 붙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종신 집권의 길이 열린 셈인데요. 최근 숨진 푸틴의 정적, 나발리의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선거에 반발하며 투표장 시위를 벌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인근 러시아 대사관 앞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낮 12시가 되자 러시아인들이 약속한 듯 모여들었습니다. 런던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일본 도쿄에서도, 심지어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나발리가 생전에 제안한 푸틴에 저항하는 정오 시위를 감행한 겁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리아도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6시간 동안 시위자와 함께했던 나발리아가 투표를 마치고 나와 입을 열었습니다. Наверное, вас интересует, что я написала в бюллетене, за кого проголосовала. Разумеется, я написала фамилию Навальный. 시위 참가자들은 푸틴이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하거나 무효표를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시위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5번째 당선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60% 진행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87%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됐고 등록된 나머지 대선 후보들의 존재감이 미미한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투표 마지막 날 러시아를 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Жодної легітимності у цієї імітації виборів немає та бути не може. Цей діяч має закінчити на лаві підсудних. 푸틴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임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끈질기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리턴 매치를 앞둔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설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공격했고 트럼프는 멍청한 대통령 이런 말로 받아쳤습니다. 트럼프는 또 내가 지면 미국은 피바다가 될 거란 얘기까지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고령 논란으로 코너에 몰렸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나이로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는 걸 시원하게 인정한 광고를 하더니 이번엔 트럼프에게 너무 늙어 대통령이 되기엔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81세, 트럼프는 77세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주로 전임자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My predecessor is an ally and his allies in Congress, including your Senator Ron Johnson. A Ponzi scheme? Give me a break. You know, just this week Donald Trump said cuts to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are on the table. 트럼프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바이든에 대해선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한다며 욕설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And he's driven my numbers through the roof. Do it one or two more times. How about a couple of more indictments, Joe, you dumb son of a dumb son of a... 강경층이 열광하는 반중 정서와 관련해선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고 불법 이민자에겐 동물이라고까지 지칭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위를 보여왔던 트럼프는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확정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은 대부분 오차 범인의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이든의 추격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엔 지난달 700억 원이 넘는 선거 자금이 몰렸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막대한 법률 비용 때문에 앞으로 자금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롯데리아 울릉도점의 메뉴가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장에만 있는 햄버거 메뉴 독도팩 때문인데요. 한국어 메뉴를 보시면 독도팩과 울릉도팩이 보입니다. 그런데 키오스크의 메뉴를 일본어로 바꿔보니 다른 메뉴들과 달리 번역이 된 게 아니라 아예 글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틀 전 이 사진을 올린 일본인은 부자연스럽게 세트의 이름이 은폐돼 있어서 웃겼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소셜미디어에 일부러 숨긴 건가?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할 텐데 이런 반응을 올렸습니다. 직접 롯데리아에 확인해봤습니다. 울릉도는 6년째인데 독도팩의 구성도 항상 바뀌어왔던 것 같아요. 독도팩, 울릉팩은 원래부터 있었는 건데 다른 나라 언어로도 비어있는 걸까요? 영문에는 이름모를 BSP라고만 적혀 있고요. 본사 측은 지점별로 운영하는 이벤트 메뉴는 영문과 국문 정도밖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어로도 독도 표기는 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필요성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024 국제 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000m 남자 결승 경기 도중 박지원 선수가 좌절한 듯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쓰러진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박 선수. 주변에서 걱정하듯이 다가오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중 우리나라 황대현 선수와의 충돌로 트랙에서 이탈한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날 1500m에서도 레이스 1위를 달리던 박지원과 황대현이 충돌했고 지난해 쇼트트랙 2차 월드컵에서도 두 선수는 부딪혔습니다. 같은 선수끼리 3번을 부딪혔고 황 선수는 이번 대회 이틀 연속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세계 랭킹 1위였던 박 선수로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이 걸린 금메달이 더 아쉽게 느껴졌을 듯합니다. 27인 박 선수 군면제가 걸린 아시안게임입니다. 다시 선발전을 치러야 하는데 경기 후에 놓친 금메달을 다시 가져오면 된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올라갈 것.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16일인데요. 안 선수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일본행 이렇게 쓰인 사진과 함께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곳은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에 일본을 테마로 한 식당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이 사진은 여행을 떠나는 컨셉으로 꾸며진 식당의 입구를 찍은 겁니다. 그러자 가게의 점주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고 순식간에서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전주인들은 매국노,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플들을 받고 있습니다. 미숙한 대표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어렵다. 한순간에 친일파 후손이자 매국 브랜드가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온라인에선 특정 가게에 피해를 줬다며 안 선수가 경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특정 가게를 지목한 것은 아니고 가게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반박도 있었습니다. 유용한 미생물 이런 뜻의 EM은 과거 일본에서 만병통치약으로 과장되면서 논란이 됐던 약물입니다. 일본의 신흥 종교가 사용을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용액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전국 지자체들의 의사들까지 홍보하면서 계속 쓰이는 중입니다. 뉴스비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의사가 TV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EM의 효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EM 깔끔 발효액을 좀 시석을 했어요. 한 10cc씩 이 피부 질환 부위에 직접 이제 도포를 했습니다. 이제 발랐어요. 하루에 3번씩. 이분이 95세 된 여자 환자. 보통 이제 병원에서 또 항생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가 넘어가니까 실제로 저렇게 깨끗해졌어요. 확인된 이야기인지 취재진은 해당 의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의사는 취재진에 당시 검증된 사실을 말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효과들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사례를 들어보고 그 효과가 정말 있었으면 이런 기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신 거예요? 편집해서 방송을 쓴 거지.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입증할 수는 없죠. 오히려 본인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내 허락도 안 받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면 나는 오히려 피해자죠. EM은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으로 업체들은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등 80여 종이 들어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EM을 만드는 배양기를 주민센터에 설치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생물은 토양의 비료로 쓰이거나 쓰레기 탈취용으로 쓰이는 등 주로 농업에서 활용되는 데 반해 일부 지자체들은 EM이 수질 개선이나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에도 좋다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에 납품하는 업체 측은 인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토피에다 바르게 되면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납품하신 지자체들이 그렇게 여드름에도 좋고 아토피에도 좋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아니요, 제 사용 설명 때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그런 건 없습니다. 업체 측은 또 기존에 알려진 EM과 현재 유통되는 EM은 사실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80년 전은 그거를 한 30년 전에 나온 이야기.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실질적으로 조사에 등록되어 있는 균은 유산균 한 종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 대신 이제 80년 전은 아니지만서도 최대한 6개, 8개 정도는 또 다른 업체는 탈취만 인증을 받았는데 그 외의 용도를 포함한 사용법 영상을 올렸다가 취재 과정에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친환경적이다, 인체에 무해한 이런 문구들을 사용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유통 차단을 요청을 한 거죠. JTBC가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EM을 생활용도로 이용하는 지자체는 모두 96곳이었는데 이 중에서 53곳은 지난 5년간 2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M의 효과라고 홍보되는 탈취나 토질 개량은 EM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굳이 EM으로 뿌릴 이유는 없거든요. 광합성 세균을 따로 배양해서 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해서 내보내야 되죠. 정확하게 통제성이 있는지. 지자체는 업체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어디 좋다, 과학적 성능이 나가 이렇게 판단이 다들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집에서 청소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있다고 투입 안 된 거는 그쪽 회사에서 할 일이지. 10년간 사업을 이어왔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 부정 사업을 이렇게 계속 내려온 거였고 근데 이제까지 EM이 전국적으로 다 많이 사용하는데 EM을 사용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거는 사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식약처는 탈취제 등 환경 개선 목적의 제품은 소관이 아니라면서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M은 30여 년 전 한 일본의 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취재진은 이 교수로부터 EM을 받아 한국에 처음 들여왔다는 관계자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EM이라는 글을 보고 일본에서 직접 수입해서 사용을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구세교라는 것이 구세 자연농법이라고 해서 구세가 세상을 구한다는 종교거든요. 구세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등 수십 개국에 EM을 진출시켰는데 일본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취재진은 일본에서 오랜 기간 EM을 연구해온 교수를 어렵게 화상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히가테로さんという当時琉球大学農学部の教授だった人が提唱者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彼が地球を救う大変革という本を書いたんですね。で、これがそういうこの本なんですけど、いいですかね。食料、環境、医療の問題がこれで解決するということで。 일본에선 이미 지자체의 실험이나 학계 연구를 통해 EM의 수질 정화나 토질 개량 효과가 적다는 결과가 수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変わらないよと
そういう農業関係では、影響を与えたわけですね。科学者の団体の発表っていうのは、一般の人って大体知らないんですよね。ちょっと、影響を与えたわけですね。一般の人は、どっちかっていうと、そういうことよりも、その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本に書いてある EM は、あらゆる問題を解決して、農業に使えば、すごく米とか作物が取れるようになるよっていう、そっちの方を信じる人の方が多かった面はありますね。 그럼에도 EM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M 側の人たちが EM に批判的な考えや行動をすると攻撃するっていうのがいろいろ見聞き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朝日新聞の場合には EM から訴えられて裁判になりましたから、その裁判の結果、朝日新聞が完全勝利したんですけど、そうするとやっぱりEM を扱う気持ちっていうのは減りますよね。 일부 전문가들의 무책임과 지자체들의 무관심 속에 EM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퍼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서울 시리즈를 위해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어제 서울 고척돔에 섰습니다. 오타니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했고 LA 다저스 감독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다저스는 한국 대표팀과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고척돔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타니를 보러 온 야구 팬들입니다. 이걸 구했다는 것 자체가 좀 설레고 저는 아무따 오타니를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경기에 나선 선수들도 축제를 즐겼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이 이제 같이 경기를 하고 같은 그라운드에서 지금 호흡하면서 지금 경기를 뛴다는 자체가 큰 경험이었었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였지만 오타니는 2번이나 삼진을 당했습니다. 다저스 감독은 오타니에게 아주 좋은 날은 아니었다라면서도 모두에게 흥미로운 경기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에 앞서서는 4년간 함께했던 옛제자 류현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ou know, I haven't connected with Hyun-jin. I would love to see him. So if he sees this, come hit me up, Hyun-jin. 그 시간 류현진은 12년 만에 사직구장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롯데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76구를 던졌습니다. 안정된 투구로 정규 시즌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친 류현진은 23일 잠실에서 열리는 LG와의 개막전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날씨입니다. 따뜻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 아침 내륙 곳곳의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내륙 산간 지역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5도로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